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세 번째 이제 모이는 거고요.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한 주에 한 번 정도 모였었는데, 이제 약간 뜸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자주 할 수 있으면 아마, 2주에 한 번 정도 될 것 같고, 어, 뭐, 3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 부산에 이제 매장을 오픈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부산에 이렇게 종종 내려가 있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 회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뜸해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고요. 그 제가 이제 앞타임 하고 뒤에 폴이 한 20분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강원도 원주시에 불온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불온에 갔다가 차가 퍼져가지고 시간 안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오늘 이제 그 원래 뒤를 저한테 맡겼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폴이 이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그 고기리에 막국수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어, 연 매출이 한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장 그죠? 그 막국수 집이 연 매출이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00그릇 정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분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 뭐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활동하시는 것도 뭐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다가 뭐 최근에 책 내고 해가지고 저희가 알게 됐고 굉장히 활동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관련된 내용을 폴이 공유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 그 저희가 이제 뭐 마지막 부분에는 가볍게 인사 나누고 마무리할 거고요. 음,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조금 이를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에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때는 저희가 2021년도에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잡고 집중해 볼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투자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투자를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베이스를 해서 이제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 그리고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오늘은 저희가 주요하게 잡은 거는 사실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지? 그럼 우리는 어떤 그 단어를 중심으로 소통해야 되지? 뭐 이런 거를 좀 브랜드 측면에서 잡아봤습니다. 이 얘기를 좀 나누고요. 그래서 세 번째 회동의 이 제목은 꿈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라고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 되게 이렇게 세련되게 아직까지 그 워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12월 신규 투자 안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스토리, 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요. 어, 이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본질 자체나 저희가 성장해온 과정 자체가 투자 베이스가 뭐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음, 이 신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투자를 리드를 하면서 진행한다. 그리고 우리 신사업이 성장하는 측면에서 이 투자라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가깝게 접목이 될 거다 해서 저희가 이런 소개를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이 회동에서 꾸준히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면은 이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어디서 얻을 건가? 그다음 어떻게 부를 축적할 건가? 늘 이 두 가지가 문제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사실은 이게 연관된 문제인 것 같은데 어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유독 프랜차이즈에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분명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도 좀 빵빵하게 굴리고 뭐 브랜드도 뭐 한 70개, 80개 정도 운영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그런 경험이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어 다시 이제 실패의 과정을 겪고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을 겪는 걸 좀 봤고요. 어 그게 이제 현재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봤고 다른 거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나이가 있으신 그 이 회장님 급에서 한 분은 저희가 벤처 1 세대에 코스닥 상장해서 상한가를 한 35번 정도 가셨던 그런 대표님의 회사였고요. 두 번째 회사는 뭐 이건 이제 그냥 얘기해도 이게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성신재 피자의 성신재 대표님 케이스인데요. 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사업에 굉장히 이렇게 열의가 있고 사업을 사랑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자산을 축적해 놓지 못했고 모든 자산을 이제 소진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것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를 축적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풀면서 오늘 내용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이제 얻는 거는 결국 이제 발굴에 대한 거고요. 부를 축적하는 측면은 관리에 대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어 이 신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어 과거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들을 이 신사업에다가 갖다 붙이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따가 보실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롭게 이렇게 투자할 회사를 찾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창업가를 찾고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일을 저희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창업가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어 금융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 받는 경우가 또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그런 이런 우리가 과거부터 하던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회는 계속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12월 투자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우리랑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이 사업이 또는 우리 창업팀이 그런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하는 사업을 뭐 외식, 뭐 컨설팅, 프랜차이즈 투자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쪼끔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면은 뭐 기회가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를 축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 창업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파운더부터 성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그 결국에는 이 빚이 생기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만회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매출의 규모를 키우고 뭐 그런 과정들을 밟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빠지냐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버는 법, 쓰는 법, 담는 법이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돈을 담는 법, 돈을 모으는 법에 대한 부분을 사실 소홀히 하는 게 그런 파운더의 그 성향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창업가라는 건 결국 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리스크를 내가 떠안는 사람이고, 그리고 크게 버는 사람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버는 법, 쓰는 법, 담는 법 중에 이 버는 법은 굉장히 강한데 담는 법, 즉 이제 돈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한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실제로 창업 그런 필드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냐면 여기 이제 CFO가 이제 제대로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큰 사업을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게 그 뒷단에서 신사업이 두 번, 세 번 가는 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면 앞에 있는 사업까지 같이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신재 대표님이 직접 그 강의를 해줬어요. 만나서 강의를 해주신 건데 어, 자기가 이제 강남에서 현금으로 세금을 이제 제일 많이 내던 사람일 때가 있었다. 예, 자기 뭐 회사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신재 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모셨던 그런 김진호 회장도 그렇고 특징이 정말 자기 걸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없어요. 예,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건 뭐냐면 자기 사재를 다 털 만큼 결국 헌신적으로 일은 했지만 담는 거에 대한 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업이 만약에 이제 뒷단에서 이렇게 큰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 말아먹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단순히 두 분뿐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하시는 제가 만났던 대표님들도 그렇고 어떤 테크 쪽, 뭐 IT 쪽 대표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150억 정도 현금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엑시트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창업해서 엑시트해서 현금 150억을 이제 주식 가치로 이제 받았는데 매각을 했으니까 현금을 받았는데 그 150억을 소진하는데 딱 두 번의 사업이면 끝나더라. 음.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시겠다고 저와 이제 다시 미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축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실은 투자를 하는 거고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부동산 쪽에도 저희가 이제 자산을 매입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고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투자는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하시려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투자를 확신하시는지 예, 그죠? 나름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제가 이제 엔젤 클럽 운영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창업가 분들도 만나고 다양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만나면 그리고 제가 이 경제 투자 스터디를 아마 최소 5년은 했을 건데 그 과정에서 정말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까를 보면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정말로 한 80% 정도는 네, 80% 정도는 특별한 이런 그런 그러니까 방법을 갖지 못하고 투자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확신의 정도도 되게 모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그런 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다양한 이런 투자권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확신은 결국 이제 이 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이렇게 내가 그 움직여가면서 이 투자처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 발굴한 투자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게 뭐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고 나서도
얼마나 이제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 매각 또는 매도 그 타이밍을 잘 잡아내는지. 그리고 나서 매도하고 난 뒤에도 그 투자처에 대한 정보를 팔로우하는 그런 과정들. 예,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또 찾는 거.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렇게 저도 이제 상장 주식을 하다가 부동산 이 아파트 매매를 하다가 부동산 경매해서 물건도 잡고 그다음에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그다음 스타트업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다가 결국에 이제 스타트업 엔젤 투자 뭐 이렇게까지 간 건데 어 과거에 했던 방식과 지금 했던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몸을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에 대한 확신은 정말 내 몸이 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또는 내가 그런 이 머리로서 굉장히 사고하고 사색에 빠지고 또는 어떤 문제에 도달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대표와 함께 찾아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밤에도 미팅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하면 결국 이제 이 몸이 이 그 투자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자주 못 만나는 대표님한테는 절대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하고 그다음 또 만나서 얘기하면 투자에 대한 확신이 또 올라온다는 거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허투루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느낄 수 있다. 예.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든 상관없이 그런 상장 주식을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정신의 에너지를 쓰는 것도 이 몸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런 확신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투자는 이제 사람에 투자하는 거고요. 사람에 투자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전에 이제 투자에 대한 정의를 보면 여기 밑에 빨간 글씨로 제가 적었는데요. 투자라는 거는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다. 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중에 컨설팅이 있는데요. 예. 이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컨설팅이라는 게 제대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컨설턴트고 컨설팅을 받는 대표님이 있으면 컨설턴트 입장에서 그 대표님에게 어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지만 실제로 그 대표 입장에서 그 컨설턴트의 말을 듣고 사업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 컨설턴트도 사실은 되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 '내가 하는 업이 도대체 뭐지?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나?'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투자라는 거죠. 투자는 정확하게 어 그 시작과 끝이 정의되어 있는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컨설팅은 이 언어로 주는 그 조언이라는 건 굉장히 모호해요. 도움이 또 안 된다고 느낄 수 있고. 그렇지만 투자라는 거는 돈이 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모호한 그런 우리가 언어로 접근해서 누군가를 돕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돕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에 투자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VS 해서 이제 비교를 해 봤어요. 꿈에 투자하는 거 그다음 사업에 투자하는 거 둘 중에 뭘까? 음.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꿈에 투자하는 그 일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해 줘야 돼요. 예. 왜냐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사업이 망하면 예를 들어서 법인의 주식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요. 그 주식회사가 망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만 가지고 대표님을 대할 때 이 사업이 망해 버리면 우리는 그 관계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에 투자하면 정말로 이거는 재밌는 일인데
법인 주식회사는 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사업을 또 합니다. 그 다음 사업을 할 때 미안한 감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믿어줬던 사람이니까, 아, 내가 주식회사를 만드니까 당신에게 지분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경험한 실제 있었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도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업에 투자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 뭐 꿈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현재에 투자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가? 음. 우리는 이제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현재에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이제 그 미키가, 어, 부산 매장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현재 이 매장을 운영하는 게 즐거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매장을 운영하는 게 즐겁지는 않지만 어떤 미래의 어느 시점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뭐 이거는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뭐 투자를 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똑같아요. 뭐 일을 하는 사람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현재 시점에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그리고 기타 자원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현재 시점에 내가 즐겁냐 안 즐겁냐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거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투자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현재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이제 얻는 거,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지만 약간의 나의 삶을 희생해서 또는 내 돈을 희생해서 넣고 투여하고 미래에 어떻게 돼서 내가 미래에 행복하겠지? 이거는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건 현재 내가 어떤 얻을 게 바로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투자를 통한 행복감도 마찬가지로 미래로 밀어놓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토리에 투자하는 건가 아니면 숫자에 투자하는 건가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스토리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투자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토리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 스토리에 투자하는 게 어떤 건지는 이제 그 다음 내용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을 분석해 보면 그게 논리적인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걸어온 길을 보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해내겠네.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겠네. 라는 게 이제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월 달, 뭐 벌써 말이지만, 예, 부터 이제 투자를 준비해서 내년 한 해 동안 제일 집중적으로 투자할 회사인데요. 저희가 회사명을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라서. 음. 어, 이게 별명으로 저희가 불러봅니다. 그래서 럭셔리 홍이라고 불러볼게요. 음. 그래서 이게 있나 보는 거죠, 우리가. 어, 꿈에 투자하는가, 아니면 현재에 투자하는가, 그리고 스토리에 투자하는가, 이 세 개가 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 보니까 2017년도에 저희가 CEO 조찬 독서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음. 그래서 이 사업하는 CEO들이 모여서 우리가 책도 읽고 어떤 토론을 좀 하면서 내 사업도 소개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보자 했고요. 그렇게 처음 만나서 지금 2020년 말이죠. 여기까지 이제 관계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음. 관계가 이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관계나 소통 같은 경우는 억지로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사실은 어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심적으로든 아니면 이제 물적으로든 뭐 아니면 이 비전에 관련된 것이든 그래서 주고받을 게 있어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17년도 CEO 조찬독서 만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적인 얘기도 막 하고 2018년도에 울산에다가 본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꽤 큰 몇 억대의 돈을 들여서 울산에 본점을 오픈을 했고요. 저희가 투자를 처음 한 거는 2019년 초에 첫 번째 투자를 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왔고 이때 이제 정체를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2020년 원래 올해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그 보석 엑스포가 열리는데 뭐 거기에 참가할 계획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서울에다가 매장을 오픈할 계획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미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올해 이제 한 중반부부터 백화점 VIP를 타깃으로 해서 행사 같은 걸 이제 체험 행사하면서 이렇게 판매하고 뭐 그런 걸 같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타겟이 굉장히 적중하다는 걸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걸 이제 2018년도에 울산 본점이 오픈을 했는데 어, 본점이 오픈하기 전과 후가 정말 확연히 다릅니다. 회사 이 사업이 업력이 50년이 됐는데 그 50년 동안 축적되어 온 것이 2018년에 울산 본점을 오픈하면서 어떤 타겟을 더 좁게 잡고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 제품들이 굉장히 대중적인 모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한 손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손님이 이제 어, 매장에 와서 보고 4천만 원어치 정도를 이제 구매를 해서 계산을 하고 가는데 이제 매니저가 많이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그 휴대폰 고리 같은 걸 이제 보석된 거 어떤 보석인지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보석된 거를 드렸더니 그 손님이 나중에 이렇게 대표님에게 얘기를 한 거죠. 도대체 이 브랜드의 정체는 뭐냐? 누구를 위한 이런 보석이냐라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대표님이 이 럭셔리 홍이 충격을 받고 타깃을 명확히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대중적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에 이제 VIP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 본점이 이제 세팅이 된 거고요. 그래서 큰 투자를 하고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올해 여름부터 이제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그 백화점 VIP 행사 가면 뭐 하루에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천 이렇게 이제 매출을 세웠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1억 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7천, 8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2월부터 해서 한 여름, 가을까지 이렇게 VIP 쪽으로 행사가 쭉 잡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는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이라서 물론 이제 행사가 딜레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행사가 다른 행사랑 다른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아니고요. 그 백화점의 VIP 중에서도 VIP를 골라서 이렇게 따로 초대를 드려서 이렇게 하는 행사라서 인원이 많지는 않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서울에다가 매장을 2개를 오픈하겠다라는 목표를 다시 갖고 우리가 이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럭셔리 홈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에 관한 부담을 좀 느끼셨는데 이 사업을 해보니까 확실히 지분 투자도 받는 게 맞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해서 뭐 대여 채권, 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자를 이제 다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알려드린 게 스토리잖아요, 그죠? 네,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17년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만나서 좋다고 뭐 한 달 됐는데 투자하고 이런 거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우리가 동시에 만들어내는 그런 스토리는 아니지만 과거에 그 사람의 스토리를 모두 파악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스토리 가지고 있는 사업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Pray for You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브랜드의 굉장히 큰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20년도 올해 이제 초에 그 두바이 그 보석 엑스포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 두바이에 있는 그 관계자들이 완전히 이 브랜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두바이 부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온몸에 이렇게 금붙이들을 막 휘감고 있는데, 이 얘기를 했대. 그게 어떤 의미냐? 예. 네가 걸치고 있는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답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비싸고 화려한 건 알겠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거는 이제 말하기가 굉장히 말할 게 없었던 거지. 근데 우리 이 브랜드의 그런 스토리는 뭐냐면 이 제품을 만들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일반 보석은 아니죠. 제품을 만들 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기도를 하고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Pray for You라는 이걸 슬로건으로 해야 되나? 예, 이 문구를 만들었고 이걸 갖고 이제 두바이에 얘기를 드렸더니 여기 굉장히 푹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오퍼가 왔어요. 예, 같이 이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엑스포하고.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 보석을 만들 때 모든 그 공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작업자들이 기도를 드리고 이 고객 이 보석을 이제 착용하고 이렇게 화려히 사용할 그런 고객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 면이다. 음. 그래서 이제 이 넓은 타겟에서 좁은 타겟으로는 좀 전에 얘기 드렸고, 뭐 대중적인 그런 제품들에서 VIP, VVIP 시장만 이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금을 늘렸어요. 예. 이 금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 그 원가율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진이 안 좋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특화된 보석 같은 경우는 수공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마진이 훨씬 좋은 편이고. 근데 다만 문제는 뭐였냐면 코로나 때문에 현금 흐름을 더 만들기 위해서 금에 대한 제품을 올해 이제 늘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VIP 행사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경영하던 거에서 이제 2세 경영 체제로 넘어와서 굉장히 이 모던한 브랜드 디자인으로 이제 만들어서 조금 더 젊은 층도 활용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이제 리브랜딩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하여튼 2세 경영 체제로 넘어오면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어, 그래서 그런 비전 공유를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부모님이 운영하면서 이 현재 대표님이 이제 들어오시고 그 현재 대표님이 들어오면서 이 비즈니스에 적응해가는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았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자식이 물려받는 게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과의 그런 아버지와의 특히 조율도 이제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큰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잘 맞춰왔어요. 그러면서 김홍범 대표도 한 럭셔리 홍도
한 15년, 한 20년 정도 이 비즈니스 현재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마 어떤 재무적인 전략,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우리랑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갈 것 같습니다.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근데 키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그거 같아요.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 한번 돼 본다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나 보면, 예, 투자에 대한 설계 측면인데요. 음, 실제로 우리가 투자 한번 해보실래요? 했을 때, 그, 우리가 상장 주식 뭐 이런 거 말고, 소개를 통한 투자를 할 때는 사실상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학원 할 때, 우리 학부모님, 학원의 학부모님이 내가 이런 투자를 하는데 한번 믿고 해봐라, 그냥 믿고 해라라는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크게 무리하지 않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얻을 게 확실히 있었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스타트 컨설팅 투자 사업을 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투자를 소개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어, 이게 자기도 사실은 책임을 못 진다는 거죠. 그리고 몰라요, 잘. 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정도의 정보는 최소한 있고 공유가 돼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구라는 것도 저도 배웠고. 음.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이 확실한지, 그다음 바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판매가 될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투자 기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더 모호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엑시트 플랜 같은 경우는 갖고 가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투자인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월 20일짜리 투자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했고요. 투자 금액이 최대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꼭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대 투자 금액을 투자자 입장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투자금이 딴 데로 새나갈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이게 몇 개가 생산되고 그 생산된 게 5개월 20일이면 넉넉하게 이렇게 소진이 다 되는구나, 판매가 되는 거다라는 거를 자료를 이제 다 받고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자가 몇 프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투자가 회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예,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담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시기에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이제 이 모든 그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이 상환에 대한 노력을 하는지 책임의 영역에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했던 실제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가 이게 금도끼입니다. 예, 금도끼는 뭐 어디 쓸 데가 있겠죠, 그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어,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거는 기밀이 있어서 이게 얘기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CEO들 선물도 나가고, 뒤에 보시면 이제 세네갈 뭐 대사한테도 이렇게 나가고, 엑손모빌 CEO한테도 나가고, 그래서 귀빈들한테 이렇게 선물이 나갑니다. 여기는 이제 심상사성이라고 써 있는 건데요.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어요.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신규 투자가 요거 플러스 이제 VIP 행사를 위한 준비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 꿈이 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그죠? 어, 운명
그 1000명이 있는데 운명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1000명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운명은 아닌 거죠. 예. 본인의 이제 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그건 이제 dream이랑 연관된 거고요. 어, present, 현재 이게 투자자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냐? 음, 뭐 물론 이제 그걸 업을 제가 리드를 하지만 이게 어떤 저에게 이게 즐거움이 될 수 있냐, 배움이 될 수 있냐, 그리고 같이 투자한 누군가에게 배움이 될 수 있냐, 즐거움이 될 수 있냐.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투자 다 했을 때는 그 투자하든 안 하든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다 울산 본점에 다 갔어요. 예, 따로 다 갔어요. 한꺼번에 데리고 가진 못하고. 그래서 뭐 차도 마시고,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죠. 음. 그럼 결국에는 새로운 우리가 이런 것도 사업이 되고 이런 거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지. 그럼 현재의 그런 걸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스토리는 그죠. 예, 쭉 이어져 온 그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만들 스토리가 있고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회동이 세 번째잖아요. 저희가 어떤 그 이런 뭐 이론적인 얘기도 좀 드리고 하는데 실제로 참 다행인 게 이제 부산 매장 오픈을 위한 준비가 이제 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고요. 뭐 다행스럽게 그 현재 이제 본점 같은 경우는 그 본점이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부산에서. 근데 매출이 계속 올라서 지금 뭐 한 일주일에 한 1,200만 원, 그래서 12월 달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 이제 넘어가겠다라는 뭐 수치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산의 특정 지역에 매장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요. 음. 어, 실질적인 이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것만 갖고 회동을 진행하는지가 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그런 비즈니스가 어, 최대한 빨리 진행되고 그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그리고 결과도 얘기 드릴 수 있고 조금 더 날카롭게 어떤 제안도 드릴 수 있는데 뭐 이번에 세 번째 회동 들어오면서 뭐 그 하여튼 부산 매장 이제 계약은 됐으니까 내년 1월 한 중순 정도에는 뭐 오픈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가오픈하고 뭐 그죠. 뭐 늦어도 한 1월 말에는 스타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 회동을 하는 이유는 첫째, 어, 돈을 벌기 위한 거고요. 둘째, 돈을 벌되 그냥 무식하게 돈 된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고 좀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좀 성장하면서 같이 즐겁게 좀 돈을 벌자. 그러면서 이런 이론적인 베이스들을 같이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첫 번째 타임을 12월 뭐 투자 안내라고 이제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는 게 없고 결과물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 드리는데 이제 뭐 매장도 만들어지고 매장에서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을 갖고 우리는 또 많이 투자를 이제 할 거니까. 음. 그래서 어, 과거부터 이렇게 쭉 흘러오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아이덴티티가 뭔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니네가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는데라는 걸 설득을 나부터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안 되면 어,
이 동력을 가질 수 없는 거죠. 뭐 다행히 그거에 대한 답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브랜드 스토리를 풀면서 그 부분을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딩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사실상 마케팅을 이 업체에 맡기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컨설턴트 입장에서 이렇게 고객이 성장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그 우리랑 같이 일하는 스튜 대표님도 얘기하고 임찬민 대표도 얘기하는데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니까 외식업적으로 모든 답은 사장한테 있다. 음. 결국에 이 성패는 사장한테 달린 거다. 옆에서 뭘 해도 사실은 안 돼요. 예. 무조건 이 키는 사장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도 결국에는 이제 사장한테 달려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는 누굴 채용했어? 예.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한계점이 어디서 오냐면 결국 브랜딩이라는 거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이 브랜드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파는 거를 계속 홍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왔던 고객들이 한번 경험하고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음. 근데 그 차이점은 결국에 이제 마케팅이냐 브랜딩이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브랜드화를 시켜야 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이 났어요. 왜냐면 없는 메뉴가 없잖아요. 없는 메뉴도 없고 없는 서비스도 없고 없는 제품도 없어요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외식업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또 빠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트렌드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회사를 키우는 거는 굉장히 큰 에너지 소모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브랜드화를 시켜서 어떤 긴 안목을 갖고 그 안에서 어떤 트렌드를 잡아내자. 대신 브랜드는 통일성을 갖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고객이 쌓이는 거지. 마케팅만 갖고 하면 계속 고객을 턴시키는 결과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빨리 잡자. 예. 브랜드라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노르웨이 고어가 이제 그 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뜻은 불에 달구어서 지져서 이렇게 새기는 걸 브랜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딩이라는 게 이제 목장 주인이 자신의 가축의 인두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브랜딩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의 정의는 이걸로도 완벽한 것 같아요. 예. 뭔가에 다 각인시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뇌리에 각인시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이거는 이제 고객이 어, 우리를 막 갖고 놀면서 만들어 주는 게 결국은 브랜드 같거든.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될까를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니까 과거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계속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15년도에는 이제 경제 스터디, 창업 스터디, 투자 스터디 해서 이런 스터디가 지금 이 줌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해적이 사랑하는 인문학 모임을 못하기 때문에 엔젤 클럽 모임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 회동에서 이걸 이제 커버를 하겠다.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조금 이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사이드 프로젝트의 개념에서 창업가들과 소통을 했고요. 그럼 창업가들과 소통을 하면서 실제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카페부터 만든 거고요. 교육 서비스업을 이제 창업을 한 거죠. 예. 교육업이랑 서비스업, 이 커피, 그죠? 그런 게 같이 붙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부동산 투자업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부동산 투자, 임대. 예. 그래서, 어,
그 뒤에 스타트업 투자 컨설팅으로 들어왔고 이제 외식업 서비스 투자 컨설팅으로 들어왔는데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던 그 키워드를 잡아보니까 교육이랑 투자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부터 어떤 행위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랑 투자는 정말로 계속했구나. 그래서 실제로 엔젤 클럽 운영하면서도 뭐 오프라인으로 스타트업 투자 강의 같은 거 계속 저희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또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키워드는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식업으로도 넘어오면서도 우리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과 투자에 대한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가진 그런 외식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브랜드인 거죠. 근데 이 스터디라는 걸 보니까 제가 2006년도부터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울산대학교 출신인데 한양대학교에 한 학기, 연세대학교 한 학기, 그다음 미국에 이제 AUM이라는 대학교에 2년 있었어요. 울산대학교 다니면서. 그러고 나서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 스터디라는 걸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배웠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배우고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학습 방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해적이 사랑하는 인문학, 독서 토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투자도 스터디로 배울 수 있게끔 이런 걸 계속 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하지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하는 외식 이 비즈니스까지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비즈니스 이건 모임, 스터디, 토론, 책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마다 소개를 드린 게 뭐냐면 그 유대인 창업 마피아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 사업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알게 됐고 그 유대인 교육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한다는 걸 알게 됐고 돈을 굉장히 잘 벌더라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얘네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뭘까를 파악했더니 이 스터디라는 거죠. 스터디. 토론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도 이렇게 다 강의인데 제가 이제 이런 스터디 토론 형태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창업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유대인 창업 마피아와 같은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래서 보시면 구글 요렇게 이제 빨간색 테두리 쳐져 있는 게 유대인이고요. 그냥 검은색은 일반인. 여기 이제 기업이죠. 구글 창업자는 그죠? 유대인이고 투자자도 유대인이네요. 세콰이어 캐피탈의 설립자도 유대인이고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투자 회사도 구글에 투자했는데 유대인이고 그리고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요것도 이제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투자하고 케빈 하츠라는 유대인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맥스 브레이친, 앨런 머스크, 피터 틸이 창업해서 만들고 이베이에 팔았고 당시 대표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보시면 그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유대인, 셰릴 샌드버그 운영 총괄 유대인.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 표현돼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얘네들이 영역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 업계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포춘 400대 기업에서 70%가 유대인이 창업했거나 유대인이 대주주이거나 예, 유대인이 CEO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포춘 400대 기업에서. 얘네들이 이런 끈끈한 네트워크를 만든 게 도대체 어떤 그런 뭘까? 예, 결국 이제 그 토론을 통한 교육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저희 발표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런 회사들을 우리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패밀리 컴퍼니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같이 회사 대 회사로 성장하고 새로운 또 회사를 발굴하고. 근데 다만 소통이 되는 창업가인가? 왜냐면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니니까, 그죠? 음. 그래서 우리도 이걸 만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나일아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니까 교육이랑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걸 이제 합쳐 보니까 되게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 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꿈이라는 결국 결론이 나왔어요. 예. 이걸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문장을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그 세 개의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요게 새로 생겼고 나이라임이 그다음에 아우름 트러스트 기업 컨설팅 투자하는 회사고 별빛방 이제 부동산 임대 투자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나이라임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 위치는 어디냐고 보시면 결국에는 이 아우름 트러스트를 활용해서 그다음 별빛방을 활용해서 기업 투자,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할 거다. 그래서 기업 투자에서는 외식업 관련된 투자에 더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60%한 80%까지도 갈 것 같고요. 비관련된 그뭐 앱 비즈니스나 스타트업에 한 40%, 20% 정도 이제 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쉐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 정도 비중을 갖고 가고 공유 주방도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서 뭐 상가랑 묶어서 저희가 한 40% 정도는 이쪽에서 하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할 건 뭐냐면 이 두 개 회사를 여기다가 이제 합병을 시킬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결국 다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가 조금 이렇게 운영을 한 측면에서 커지면 다시 분사를 뭐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돈 벌어서 어디 있어요, 그죠? 투자하는 거죠. 예. 투자하고 계속 그죠? 좋은 자산 매입하고 안전 자산 매입하고 또 좋은 데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 투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뭐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이 다시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뭐 또 투자하고 이런 사이클을 이제 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자를 굉장히 잘 아는 회사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투자금을 유입하고 기업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나이라임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뭐 다시 이제 수익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외식 브랜드를 우리가 또 운영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을 또 활용해서 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컨설팅이라는 걸 같이 하면서 단순히 이제 돈만 넣는 관계에서 비즈니스 같이 만들어가는 관계로 이제 하자라는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브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리를 이제 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모양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팀원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이렇게 꿈꾸면서 살다 보니까 누가 꿈을 꾸는지는 제가 확실히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갖고 그 기업가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런 사람이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런 되게 단순화된 업무는 이제 다 대체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조직을 운영할 사람들은 뭔가 약간 미쳐 있거나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아마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팀원이 될 거다. 예, 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파트너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채용을 하거나 할 때도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같이 이런 사람과 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대상도 꿈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일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글을 제가 적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피자를 한 판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나간다? 이걸로는 우리가 이제 승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안 맛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브랜드를 해서 고객이 내가 피자를 먹는 게 아니고 뭔가를 내가 먹고 있구나. 근데 내가 먹는 뭔가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스토리를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분들도 전부 다 우리의 이런 그런 브랜드 가치에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말로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럼 이걸 구조적으로 업무에 녹여낼 수 있을까라고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교육만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꿈을 만들고 나누는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승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이 비즈니스를 리드하는 입장에서 승부를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 장인이 만든 음식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음식은 표준화 시키되 다만 이 음식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가 앞으로 이제 승부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패밀리 체인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꿈을 파는 거고요. 창업과 육성 투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역의 꿈 나눔 프로젝트 같은 걸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마지막 거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가 10분까지니까 그리고 조금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소개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개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지역 꿈 나눔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외식 브랜드를 결국 운영할 건데 직영이든 가맹이든 저희가 그 각 매장들이 이렇게 확장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매장이 뭐 예를 들어서 반경 한 10km 정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아이들만 이렇게 있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제 아이가 사는 가정이라든가 이런 계층들 우리가 이제 이런 저소득층을 뭐 지원 음식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스템 안에 녹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조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런 만약에 우리 외식 브랜드들이 막 늘어나서 지역 곳곳에 우리가 세팅이 돼 있다면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눌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기가.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걸 제 욕심에는 부산 1호점 매장 나갈 때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런 그런 분들을 찾아 나서야 되고 물론 이제 우리 전준우 작가랑 같이 하겠지만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그쪽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자주 주기로 할 수 있을까? 음식 외에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같이 하고요. 뭐 창업과 육성 투자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 패밀리 체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얘기 다 드린 거죠. 그죠? 첫 번째 때. 조금 더 쉽게 설명은 본사가 돈을 벌면 가맹점주도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가맹점주가 본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소유하게끔 저희가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본사는 어떤 브랜드, 마케팅, 뭐 그런 그다음에 가맹점 확장, 영업, 투자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가맹점은 자기 그 로컬 안에서 뭐 본사가 주는 그런 뭐 마케팅 리플렛 뭐 이런 거 갖고 개별적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물론 가맹점이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본사의 그런 매출 상승 또는 자산 규모 상승이랑 연결된 구조는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들 거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오히려 제가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있다가 이 외식업 쪽으로 넘어오니까 오히려 기회라고만 보여지는 거고, 실제 필드에서 지금 외식업 사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인지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사실 본사가 주식회사인데 그 주식이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 대표님들도. 예. 그래서 저희가 투자 컨설팅 같은 거 하다 보면 주식이 어떤 주식이 있는지부터 얘기 드리고, 주식이 아닌 투자는 뭐가 있는지도 얘기 드리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투자자랑 소통을 해서 기업 가치를 키우는지도 얘기를 다 저희가 이제 해드려야 돼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걸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누가 아냐라고 들어가 봤더니 이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는 거죠. 이 시장에도. 그래서 한국에도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즉 벤처 투자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뭐 VC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1,200분, 1,300분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증권사에도 뭐 있을 거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돈을 투자해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이게 본질적으로 주식이 뭔지를 탐구하는 사람이 결국 많지 않았다는 거죠. 왜? 투자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사업을 이만큼 성장하고 엑시트를 해서 이제 넘어가는 영역이지,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사실 하지는 않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서 이걸 분석하고 탐구하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더라.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이걸 활용해서 외식업이라는 이쪽 필드로 넘어오니까 이게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겠네? 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음. 그래서 주식 보유하고 가치 상승하고 직영 유통 인테리어 부동산 수익 매출 상승하고 배당 시행하는 것까지. 예. 그래서 지금 부산에 오픈되는 매장에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금 현재 저희 나이라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사례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매장 저희가 오픈 준비할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식 보유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파트너 안에서 이제 다 주식 보유는 다 될 거고, 이걸 이제 어떻게 대중적인 모델로 만드는 거는 그 다음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갈 거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볼게요. 저번에 봤던 건데 저희가 개인 사업을 했을 때와 법인 사업을 했을 때 1년이 지나고 나서 투자를 활용할 때와 자기 자본만 쓸 때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는 이제 봤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연수익률 9%로 세팅을 해서 이제 이자를 드리는 게 되고요. 석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자가 나가게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을 우리가 이제 투자자가 투자하면 500만 원에 대한 연수익률이 한 9% 정도 되고요. 그게 석 달인가 넉 달인가, 예, 하여튼 석 달 맞을 거야. 석 달에 한 번씩 이제 이 이자가 나가고요, 투자자에게. 그리고 나서 플러스 이 투자자가 1,000만 원을 우리가 이제 지분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예. 저번에 이제 이론적으로 봤듯이 기업 가치가 따로 설정이 되죠. 법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5천, 1억, 1억 5천, 2억, 2억 5천 이렇게 세팅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게 이제 5천만 원에서 매장이 2개 됐다고 해서 1억 되고 3개 됐다고 해서 1억 5천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어떤 연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밸류를 잡고요. 그렇게 치면 사실은 1억이 아니고 한 10억 정도가 잡힙니다. 2개 호점 정도 운영하고 하면 5억에서 한 10억 정도 잡을 수 있어요.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기업 가치를 설정하는 게 누구냐면 회사의 임원들이라는 거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봤을 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회사 가치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 이 투자자가 500만 원은 매장에다가 채권 혹은 대여 형태의 투자를 하고요. 근데 1,000만 원을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 주를 잡을 수 있고요. 한 주의 가치는 1,000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매장이 늘어나면 그죠? 기업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주식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주식 가치가 그죠? 1,500원이니까 1,500원을 만주 갖고 있으니까 이게 1,500만 원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2,000원 되면 2,000만 원, 2,500만 원 되면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는 2,500만 원어치의 주식을 1,000만 원어치 매입을 해서 2,500만 원씩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론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업이 잘 돼서 매장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이제 더 커지겠죠, 훨씬.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내가 2,000주를 팔자. 만주 갖고 있는데 2,000주 팔면 그죠? 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2,500원짜리니까. 그럼 500만 원 현금화해서 매장 500만 원 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익률 그죠? 또 이제 9%짜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로 오고 한 45만 원 세금 안 떼고 여기 45만 원 생기면 이제 연 한 90만 원 마이너스 세금 정도를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식 가치는 뭐 이렇게 서서히 상승해 가는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첫째 이 투자를 설계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진 인력이 외식 브랜드에 대체로 없습니다. 둘째, 이 설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투자를 받을 그 깜냥이 안 되죠. 예. 그냥 내 돈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자, 셋째, 그러면 주식을 투자자가 보유하게 했는데 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고 싶을 때 이걸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외식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필드에 잘 안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 시스템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우리가 투자에 대한 거나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제 후속 투자자들이 계속 개인 투자자건 몰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시스템이 돼서 이 업계에서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돼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외식 사업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한 5%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예, 왜냐면 외식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들이 하잖아요, 사업을. 그래서 BHC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PF, 사모펀드에서 매각해서 전문 경영인 들어와서 이렇게 큰 투자 받고 최근에 막 400억 투자 받았다 했나? BHC가. 예, 물론 안 좋은 이슈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초기부터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뭐 브랜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활용하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시 13분 돼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성식 이사님이 저번에 이제 의견 주셔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저희랑 가까운 분들이다 보니까 뭐 소개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